자, 안녕하십니까. 로봇은 바보다 라고 얘기했던 세안메카트로니스의 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로봇은 바보다, 로봇은 시키는 것만 한다. 오늘은 상해 용접 전시회를 왔습니다. 용접 전시회를 와서 우리 파나소닉 부스를 왔고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저랑 한번 찬찬히 한번 확인해 보시죠. 중국 상해 전시장에 왔습니다. 파나소닉 강산 공장은 중국에서만 생산을 하고 있는 파나소닉의 생산 거점이고요. 파나소닉 로봇 시스템은 중국 내수시장만 겨냥을 해서 중국 내수시장 제품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파나소닉 로봇 시스템은 항상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내용과 같이 용접팔 그리고 컨트롤러, 용접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 있는데요. 파나소닉 제품의 특장점이라고 말씀드렸었던 거는 용접 로봇의 와이어 송급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와이어 송급을 하기 위해서 와이어 피더가 준비가 되어 있고, 특이점으로 볼 것이 와이어 부스터. 대부분의 우리나라 로봇들을 보게 되면 와이어 피더가 로봇 중간 상단에 붙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붕탁한 현상이 좀 나오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측면적으로 빼놔서 와이어 피더는 와이어 공급을 해주고 나서 와이어 공급을 해준 장치를 와이어 부스터를 통해서 와이어를 인칭을 조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접성이 굉장히 평이하게 나오는 이 기술력이 파나소닉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술력입니다. 토치에 대한 기능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토치는 어떤 기능이냐? 파나소닉에서 가장 고급 기종인데요. 토치가 서버풀 토치. 여기에 이 장치 안에 내부에 열어보면 서버가 달려 있어요. 서버가 달려 있어서 이 서버가 하는 역할은 와이어를 밀어주는 역할인데, 이 서버를 제어해서 로봇하고 용접기하고 같이 제어를 해줍니다. 그래서 용접기가 지령을 내려주는 양을 공급을 해주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품질이, 알루미늄 같은 게 품질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의 품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서버풀 토치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와이어 부스터의 역할과 거의 비슷한 역할이긴 하지만 여기는 서버 모터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와이어를 공급을 해주는데 서버 모터로 공급을 제어해 주는 겁니다. 이 장비는 가상 머니플레이터라고 해가지고요. 교육생들이 로봇을 적용을 하는데 로봇은 실질적으로 구현을 할 수 없지만은 이 DTP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용접 티칭을 수강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복원이 되어 있고 운영을 하면 이렇게 티칭 펜던트를 활용해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대요. 이거는 학원을 위주로 해서 교육생들을 위주로 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곳은 가와사키 로봇 부스입니다. 가와사키 로봇은 도장 로봇과 용접 로봇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용접 로봇은 중국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봇 자동화를 운영할 때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송급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와이어 피더를 보게 되면 포롤 타입으로 해서 용접 와이어를 송급하는 장치를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가와사키, 파나소닉 이런 브랜드는 와이어 송급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와사키의 브랜드는 좀 후판 쪽을 많이 강화가 되어 있어서 두꺼운 판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요것 또한 파나소닉 로봇이나 가와사키 로봇이나 똑같이 있는 특성인데요.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로봇가 두 개를 동시에 운영을 합니다. 동시에 운영하는 이 기능들이 협조 제어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구현하는 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한 기술력이 아니면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이렇게 협조 제어를 하는 기능들이 가장 중점의 핵심 기술이다. 파나소닉과 가와사키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레이저 센서를 말씀을 드렸는데, 레이저 센서는 어떤 식의 역할을 하냐면, 일단은 모재를 측정을 하죠. 제품의 형상을 어떻게 측정을 한 후에 용접의 프로세스가 얼마나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용접선을 이 레이저 센서가 먼저 트래킹을 합니다. 추적을 한 후에 용접을 어떤 식으로 용접선을 어떻게 찾아갈 거냐를 계산하는 게 레이저에 대한 기능들입니다. 말씀드렸던 내용의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3D 용접 테이블에 제품을 놓고 사용하는 거고, 이 기능이 일반 협동 로봇의 티칭 플레이백 방식, 다이렉트 티칭으로 진행하는 건데 용접 조건들을 활용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된 솔루션 버전입니다. 이 버튼들이.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사람이 사용한 수동건을 개조해가지고 로봇의 팔에다 장착을 한 거예요. 위에서 세로로 나와 있었던 건이 있었고 수동되어 있는 건이 있었고, 지금 빨간 불빛이 나와 있는 거는 용접선을 추적을 하는 거였었죠. 용접선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좌포 정도를 찾아간다. 여기도 마찬가지 CO2 용접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용접에 대한 퍼포먼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용접 각도나 와이어 송금량, 용접법 이거를 간단하게 단축키를 만들어 놓은 기능들입니다. 명령어 값을 불러올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거죠. 정반 테이블 되어 있는 로봇도 3D 정반 테이블에 그냥 고정으로 클램프를 좀 해놨네요. 이렇게 일체형 매들도 많이 활용해요. 우리나라도 오면 이렇게 로봇 시스템을 해가지고 정반이 들어가고 로봇은 포지셔닝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렇게 운송을 할 수 있게 일체형으로. 오케이. 용접 어플리케이션을 최적화가 되는 게 맞네. 아까 말씀드렸던 건 조이스틱으로 미세 조정을 할 수 있게 해놓고 용접선을 한 점을 찍고 그 다음 점 지정을 해준 다음에 설정을 해주면 이제 직선 명령을 사용하면 직선 용접이 될 수 있게. 협동 로봇은 사람이 로봇과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다이렉트 티칭 방식을 편리하게 용접선을 구현한다거나 편리하게 입력시키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된 겁니다. 자, 해당 제품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오토캐리지라고 해가지고 토치가 이런 대구경 관이나 사람이 닿지 않는 곳을 진행을 하려고 하면 전자기 자석으로 용접할 위치를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오토캐리지라고 하는 자동 토치죠. 자동 토치가 쭉 따라 올라가면서나 따라가면서 각장을 형성해서 용접하는 용접의 레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용접건, 용접 토치의 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수평형 형태고 진행이 되는 거고, 용접을 운영을 하면서 이 토치가 위빙도 하는, X축에다 위빙도 진행을 하는 것들을 구현을 해놓는 거인 것 같고요. 이 제품은 상하로 운영을 하면서 직선 코스에서 운영을 하고, 지금 이 기능들을 보면 다이얼 게이지로 운영을 해서 위빙도 할 수 있게 오토캐리지라고 하는 용접 로봇 시스템의 일환입니다. 이것도 이제 보시면 코너 부분을 이렇게 위빙을 하는 기능들이 되어 있죠. 위빙을 하면서 용접을 하고 상하축에 대한 부분, 심을 용접의 구간을 쭉 따라서 용접 속도도, 이거 상하를 동작하는 속도도 제어가 될 수 있게 매뉴얼 타입으로 제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로봇 이전의 단계에 있었을 때 X축, Y축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또 가장 편리한 로봇가 직교좌표 로봇 생산되기 이전에 많이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던 시스템입니다. 이게 오토캐리지라고 해가지고요. 자, 해당 제품은 우리 로봇 용접 시스템에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이제 와이어 노즐 클리닝, 그리고 커팅, 와이어 원점 조정까지 되는 기능들인데요. 용접 로봇가 노즐 내부에 슬래그가 많이 생기면 들어가서 슬래그를 제거해주고, 슬래그가 제거되어 있는 노즐을 와이어 스프레이를 뿌려줍니다. 노즐 클리닝 액을 좀 발라주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오면 와이어 커팅을 해주고 원점을 조정해서 와이어를 용접을 하게 되면 이게 몽으로 맺히잖아요. 몽으로 맺혀 있는 것들을 커팅을 한 다음에 원점을 잡아주고 노즐에 있는 때를 석션을 해준 다음에 와이어 노즐 스파타 방지액을 뿌려주는 로봇 시스템에 반드시 필요한 와이어 노즐 클리너 시스템입니다.